리포트 비하인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핫한 섹터죠. 오늘 태양광 살펴보겠습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태양광이 또 핫해졌어요. 네. 아주 오랜만에 볕이 들고 있는데 그 실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까지 붙어 있는데 요거는 어떤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태양광 에너지도 빅테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사실 올해 저희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작년에도 좀 더 좋았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5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OBBA 법안이라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네. 많은 업체들의 실적이 이제 정책 불확실성에 좀 노출되면서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미국 내 통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밸류 체인들이 좀 실적이 1분기에 좋았다가 2, 3분기에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OBBA 법안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도 끝나고 올해부터는 이제 통관 이슈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는 심해지는 것들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실적이 분명히 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 자, 그러면 그 우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네. 요즘 사실 주가 끌어올린 건 우주가 메인 재료이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주 태양광 핵심 소재 신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테마주들이 급등인데,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네. 사실 과거부터 연구가 됐던 소재이긴 하죠. 근데 요즘 우주로 가면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기술 개발 들어간 걸까요? 일단 저희가 2021년부터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리포트를 쓰고 좀 업데이트를 드렸는데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한국, 그 다음에 이제 파나소닉 같은 이제 일본 업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펄솔라 같은 업체들도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연구 개발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래의 핵심적인 이제 기술이 될 거다라는 거에는 뭐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크게 이제 이견을 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소재가 바뀌는 건가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지금의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많이들 이제 보셨겠지만 이렇게 넓은 이제 널판지 같은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태양광 모듈을 이제 가지고 발전을 네.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폴리실리콘부터 가공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건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제 일종의 이제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가지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들어있는 이제 화학 물질을 방막 위에다 이렇게 도포를 해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셨던 태양전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두꺼운 구조가 아닌 방막 태양전지 자체로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빌딩이나 이런 옆면에 보시면 이제 그 이제 유리 창문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붙여서 발전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파나소닉 같은 업체들 그런 것들에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저 태양전지 위에다가 이 방막전지를 입혀서 네. 기존 발전보다 좀 더 많은 양의 발전,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동일 면적에서 대략 한 50% 이상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텐덤 전지를 활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텐덤셀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는 네네. 거고요. 텐덤은 이제 크게 보면 이종 접합셀이라고 보시는데, 네네.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종류의 태양전지를 붙여서 뭐 A라는 전지는 예를 들어서 특정 영역만 그 빛만 흡수하고 또 페로브스카이트가 흡수하는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네. 동시에 흡수하는 영역이 더 넓어지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화큐셀이 페로브스카이트 연구 개발 중이라고 하면서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주가의 상승 재료가 될 만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만약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완전히 양산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태양광 산업에 예.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예. 굉장히 큰 에너지 효율을 낼 수가 있고 가격이 많이 내려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아직까지 양산 적용된다라는 얘기들은 조금 들리지는 아직 않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쪽들에서 얘기했던 시점보다는 조금 더 딜레이가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은 양산이 되는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당장에 뭐 이게 되는 것처럼 얘기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예. 뭐 우주로 간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거기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으로 이제 네. 마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컨셉 자체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먼저 좀 기대감이 좀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주가를 결정짓는 건 지금 실적이 찍히는 구간, 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주라는 거는 모멘텀 플레이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럼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OBBBA 법안 통과 등의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 행보를 보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아주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에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트럼프 정부의 어떤 보조금 정책과 태양광의 어떤 설치 수요를 볼 때 어떤 말씀을 드려왔냐면 예. 태양광 설치 수요를 결정짓는 거는 보조금이 아니라 미국 내 전력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력 수요가 이제 AI라든지 뭐 그다음에 리쇼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크게 늘어날 거다라는 우려들은 지금은 뭐 아무도 의심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미국 내에 들어오는 전원들의 구성을 볼 때 미국이 이제 26년, 27년에 연간 한 75에서 80기가 정도의 전원이 이제 들어옵니다. 발전소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한 7, 80%가 태양광하고 ESS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았었던 게 태양광인데 태양광이 그 중에서도 한 연간 45에서 50기가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예. 뭐 한 60%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해서 이 수요가 설치가 안 된다고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다른 수요가 이걸 다른 어떤 전원이 이걸 대체할 수 있을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이제 가스 발전이나 원전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스 발전소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건 미국에 설치되는 게 연간 한 5기가 정도 설치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향후에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스 발전 터빈을 만드는 업체들이 꽉 차서 발주를 넣으면 최소한 2030년 돼야 이제 받는다라는 겁니다. 빨리 짓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태양광하고 ESS를 안 하면 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저희가 보기엔 보조금의 이슈로 인해서 수요가 위축되기는 어려울 거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태양광 쪽 산업은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신 거고요. 최선호주로는 OCI 홀딩스를 꼽으셨는데 4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거든요. 특히나 뭐 태양광 제조 탈중국화로 미국의 행정부 정책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도 가치 상승 모멘텀이 풍부한데 여전히 싸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포인트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최대한 덜 쓰고 의존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그림에서 모든 산업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폴리실리콘이 이제 오시아 홀딩스의 주력 사업인데 네. 이쪽에 이제 대해서 관세라든지 섹션 232라는 이제 특정한 이제 규제를 통해서 중국산 사용에 대해서 점점 더 강하게 규제를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시아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폴리실리콘부터 최근에 이제 인수한 웨이퍼 사업까지 전반적인 이제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 미국 내 프로젝트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갈 어떤 부지들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인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대형 디벨로퍼들한테 파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사업 가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구글이 이거랑 똑같은 사업을 하는 인터섹트 파워라는 업체를 8기가 정도가 되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요. 이 업체를 대략 한 7조 정도를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예. 네, 이거랑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해서 오시아 홀딩스가 갖고 있는 그 사업부의 가치를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4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오시아 홀딩스의 시가총액이 아직 3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아직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아직 반영을 좀 덜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뭐 미국 내 태양광 셀 모듈 설비들을 뭐 100기가까지 짓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업체가 셀 모듈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지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제 폴리실리콘 수요도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비중국 폴리실리콘 수요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실제로 테슬라가 미국 내 사업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수혜를 보는 거는 이제 오시아 홀딩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예.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중국 탈락시키는 이제 미국의 기조를 봤을 때 최대 수혜주 국내에서 보자면 OCI 홀딩스라고 꼽아주셨고 목표 주가 그에 따라서 18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화솔루션인데 이것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리포트를 쓰셨더라고요. 최근 주가 흐름도 상승세였는데 정말 이게 최악의 구간은 지난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목표 주가도 많이 올렸고요. 네. 올해 사실 작년에도 실적이 조금 좋을 수 있었었는데 중간에 OBBA 법안과 관련된 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고 회사가 이제 통관 이슈 때문에 좀 생각보다 출하량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올해는 네. 그런데 그런 불확실성들이 대부분 해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 가정용 태양광 수요라든지 유틸리티 쪽 태양광 수요가 늘어나는데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수요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모듈 가격이 저희는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2027년까지 올해 2030년까지 준공이 되는 미국의 이제 유틸리티급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에는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투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비중국산 제품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아 홀딩스가 미국 내 비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캐파들을 갖추고 있고 미국의 이제 캐터스빌 공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ASP를 높일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올해 ASP는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이제 그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예. 하나솔루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주가가 예. 먼저 좀 반영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시아 홀딩스를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좋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리포트의 힘인가요? 오늘 23% 급등하면서 뭐 5만 6천 원 돌파해서 목표가 넘어선 거죠? 네네. 저희가 이제 47,000원 목표가인데 지난주에 이제 그 예. 터치를 했었고요. 올해 예. 이제부터 이제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 구간에 좀 들어섰다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한화솔루션. 네, 주가가 이미 이제 목표 주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주가 레벨 단으로 봤을 때는 OCI 홀딩스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화솔루션의 여러 가지 기대 포인트들 잘 정리해 주셨다가 주가 변동사항 생기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리합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